자, 이번에는 이제 자유주의와 대립되는 입장인 공동체주의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공동체주의자는 이제 마이클 샌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고,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 찰스 테일러 이제 이런 사람들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주의도 철학자들마다 조금씩 입장이 다른데, 마치 자유주의에서 롤스가 이제 절차적인 정의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직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강조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공통된 전제는 뭐냐면 the right, 그러니까 권리 아니면 옳은 것 대신에 the good, 공동선, 그리고 가치, 그리고 나중에 commonwealth라고 해서 공동체적인 어떤 재산, common good, 공동선을 중요시 여기는 학파가 바로 공동체주의자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보기에 혼자 존재하는 개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개인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의 산물이고, 내가 어떤 창업을 해서 만약에 이 스타트업이 잘 돼서 굉장히 돈을 벌었다 그러면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재능이 있는 것도 있지만 창업을 가능하게 해준 사회의 어떤 물적 토대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에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얻은 수익이 100% 내 것이다 라고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정의라는 것이 이렇게 절차적인 정의, 뭐 기회균등이라든지 아니면 소유권과 자유를 옹호해주는 것도 정의일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지나치게 물질적으로 그리고 또 개인의 어떤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자칫 이기주의를 옹호하는 식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일종의 버추, 덕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의 선,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추구할 공동의 선을 확보하는 것이 정의고,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아마 이제 자유주의자들에게 물어보면 개인의 권리가 잘 보장되는 삶이 좋은 삶이라고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같이 잘 사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좋은 삶에 대한 견해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이클 샌들의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다시 돌아와 보면, 그 책에서 마이클 샌들은 크게 두 가지 입장을 비판을 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개진합니다. 그 두 가지 입장은 뭐냐면, 첫째, 공리주의라는 걸 비판하죠. 물론 이제 자유주의와 공리주의는 뭐 직접적인 이렇게 연결은 안 되지만 그 흐름이 같은 맥락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정의란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유명한 얘기, 트롤리 딜레마. 전철을 몰고 가는데 고장이 났다. 근데 지금 내가 가는 데는 예를 들어 5명의 인부가 있고 이렇게 핸들을 틀 수 있는데 저쪽에는 1명의 인부가 있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 어떻게 할래? 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보통 이제 그럼 1명을 희생하는 식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죠. 보통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황을 바꿔서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던져서, 다리 위에 있는 누군가를 던져서 전철을 멈출 수 있다. 그래서 전철이 멈추면 5명이 산다. 이 한 사람을 집어던짐으로 해서 5명을 구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우리들은 한 사람을 집어던질 수 있다고 선뜻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리주의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보통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 강하게 남아있다 보니까 마이클 샌들은 트롤리 딜레마만 이야기한 것처럼 되는데, 마이클 샌들이 여기서 비판하는 건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는 벤담, 밀 이런 영국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계승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인간에게 쾌락과 고통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식으로 동기화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쾌락적인 것들은 우리가 얻는 편의성, 유틸리티하고 연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틸리테리언이즘이라고 이제 공리주의가 번역이 되는데, 어떤 것들은 우리한테 많은 유용함과 안락함과 쾌락을 주고, 어떤 것들은 손해를 보게 하고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합니다. 이럴 때 이제 이 두 가지 원리에 따라서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공리주의는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뭐 여기서 공리주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리주의는 지나치게 모든 걸 양적으로 평가하고 계량화한다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돈이 많은 게 행복이겠지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것보다 자기가 건강한 것, 좋은 사람과 사귀는 것, 이런 것들이 행복일 수 있는데, 자, 이 사람이 돈이 1억이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어 행복이 10이고, 이 사람은 1000만 원이니까 그 10분의 1인 뭐 2나 3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 거죠.
이런 것들이 여기서 비판이 되고 있고, 또 공리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수자를 희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최대 다수를 먼저 하다 보면 사회적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 쓰레기 하치장을 어디다 유치할까? 이럴 때 어떤 동네고 쓰레기 하치장보다는 학교라든지 상업시설이 자기네 들어오는 걸 원하는 거죠. 그리고 가끔은 이제 혐오시설이라고 불려지는 아까 쓰레기 하치장도 그렇고 화장터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마을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지만, 한국이라는 전체 공동체를 보면 누군가 소수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이제 다수결로 결정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주의하세요. 공리주의가 다수결하고 이퀄 관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흐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소수자를 이제 무시하거나 억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공리주의를 비판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를 왜 비판하냐면, 아까 절차적 정의, 그 다음에 기회균등의 원칙, 그 다음에 최소 수혜자의 원칙,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면 상당히 정의로운 것 같지만, 마이클 샌델의 책 중에 공정하다는 착각, 최근에 나온 책이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기회균등 자체가 공정하지는 않다는 거죠. 시험을 보면 시험 결과에 따라서 차등 대우를 하겠다. 그런데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기회균등을 보장하더라도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클 샌들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가장 크게 비판하는 점은, 그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모든 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다 합의를 해서 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나왔죠. 우리가 코로나 사태 초기에 영국이나 일부 나라들에서 자연 방역, 자연 면역 시스템을 옹호한다고 그래서 백신도 없는 시기에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이제 그 정책이 철회됐는데, 사실은 이렇게 지금같이 전염병이 유행하려면 누가 제일 먼저 다칠까요? 노령층,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희생을 해서 자연면역을 달성한다. 설사 자연면역이 달성된다 하더라도 이건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아무리 사회가 합의를 해준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랑 보시면서 유명한 패스트 트랙에 대한 비판. 패스트 트랙에 대한 비판은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놀이공원의 입장권이 10,000원입니다. 근데 누구는 50,000원을 주고 사요. 그럼 줄을 안 서고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왜? 50,000원을 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정의롭다고 할 것인가? 그 사람은 얘기를 하겠죠. 10,000원짜리를 난 50,000원을 냈으니까 줄 안 서고 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절차적으로 정당하니까 나는 충분히 내 권리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선뜻 그래도 좋다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든 거죠. 바로 이런 문제들을 열거하면서 공리주의, 그 다음에 자유주의도 비판합니다. 결국은 샌들의 문제의식을 여기서 다 소개할 수는 없는데, 모든 것을 이익 중심으로 바라보고 개량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 사회의 특정한 가치, 여기서 특정한 가치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되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가치, 예를 들어 협동이라든지 우정이라든지 아니면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무조건 합리성과 어쨌든 효율성과 생산성에만 맡기면은 결국은 인간 소외와 비인간적인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의 공동체주의자인 찰스 테일러는 우리 사회를 감고 있는 근원적 불안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테일러의 3가지 불안 요인만 보더라도 공동체주의자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 테일러가 비판하는 근원적 불안의 첫 번째는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예를 들어 개인이 자신의 이해와 관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어떤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타당하지만, 자칫 이것이 지나치다 보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질적 이익만을 개인의 어떤 편의에 따라서 정당화하는 잘못된 사조를 가져올 수 있죠. 제가 쉬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내 집 앞이라고 해서 차를 마음대로 주차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다른 차들한테 방해를 주잖아요. 그런데 내 집 앞에 내가 주차하는데 당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러면 이제 극단적 개인주의가 되겠죠. 물론 자유주의는 이런 개인주의에 대해서 옳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테일러는 이런 것들이 오늘 만연해 있는 개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구적 이성. 도구적 이성은 뭐냐면 이성은 원래 인간의 본질이기도 하지만 자꾸 도구적 측면만 강조가 된다는 겁니다. 이성 자체를 수단시하고 나중에 가서는 일반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사람도 수단시하는 것들이죠. 왜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은 산업재해가 자꾸 일어나고 또 노동자들이 죽고 그럴까요? 사람의 생명보다는 효율성을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일종의 노동자를 도구처럼 바라보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이런 걸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가 공적인 삶의 소외, 개인적인 자아, 그 다음에 무연고적 자아를 강조하다 보면 뭐 우리 사회는 어떻든지 나 혼자 생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잘못된 공동체적인 삶의 외면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주의자 맥킨타이어는 공동체적 자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지만 이 공동체주의도 비판받을 요지가 있죠. 왜냐하면 인간이 갖는 어떤 고유한 가치들, 뭐 예를 들어 아까 배려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공정함에 대한 정의로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맞지만 사실 이런 본성들이 그대로 주어져 있나 했을 때 우리는 선뜻 또 대답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보고 또 개인의 관심과 이해가 전통사회랑은 많이 달라진 것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주의를 너무 절차에 매인다라고 비판하면서 능력주의로 보기는 하지만 또 거꾸로 공동체주의는 지나치게 공동선이나 소통에 대해서 낙관적으로만 바라보는 뭐라고 좀 순진한 이론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죠. 인간은 그렇게 순진한 존재가 아닌데, 그래서 결점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사회적인 것을 강조할 때 개인이 그걸 따라야 되는 어떤 필연성이나 왜 공동체적인 게 우리한테 여전히 필요한가, 그리고 자칫 공동체적인 게 강조가 되면 개인의 권리를 억압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모든 사람한테 규칙을 강요하는 것, 사람마다 조금씩 조건이 다른데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펴봤는데 공동체주의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상을 소개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다. 요점을 정리하면 자유주의는 the right 그리고 individual, 개인을 강조하고 개인이 생각하는 옳음, 권리, 그 다음에 어떤 기회의 균등함, 자유 이런 걸 강조한다고 한다면 공동체주의는 사회적인 맥락 그리고 공동체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유명한 논쟁인데 이제 다음에 보시게 될 코뮤니타스는 이런 것과 좀 더 결을 달리하는 이론입니다. 자, 뭐 이 정도로 하고 일단 질문이 있으면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학생들 대표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서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동안 있었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의 한계점은 어떤 것인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코미타스 철학에서 말하는 코미타스는 그렇다면 기존의 공동체 개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이런 공동체주의 이런 논의만 가지고도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풀 수는 있지만 문제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좀 그것이 다소 원론적이고 좀 당위적으로 이렇게 치우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지금 같은 이렇게 코로나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에 너무 인간에 대해서 좀 정태적이고 그 다음에 좀 다소 원론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 거고, 사실은 이제 코뮤니타스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걸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완성된 공동체나 주어진 사회에서 개인과 타자,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어떤 메커니즘이 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사람 상호 간의 상호작용들을 가능하게 하는지 이런 역동성 자체를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코뮤니타스 개념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일종의 과정 중에 있는, 그래서 코뮤니타스 개념의 창시자 빅터 터너는 사회는 주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생성되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말 자체가 이제 우리가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렇게 자유주의냐 공동체주의냐 어떤 입장이 옳으냐 아니면 절충할까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역동성에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어떤 공동체적 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고, 이거를 이제 우리는 코뮤니타스라는 개념으로 해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코뮤니타스 개념은
철학의 개념이 아닙니다. 원래 이제 인류학에서 나온 개념인데 이제 인류학의 개념을 좀 더 철학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그리고 이 세계화 시대 우리 한국 공동체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 그리고 우리 건국대학교 또 나아가서 작은 공동체인 우리 철학과는 서로 어떤 식으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자는 것이 이제 기존의 공동체주의와는 다른 우리의 접근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일단 자유주의, 공동체주의에 대한 강의를 일단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표에 물음표를 던지다.